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 기출 문제를 나가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와 그냥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커리를 타왔어요. 입문 과정도 거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본서도 따로 또 보셨고 그다음에 OX도 몇 천 문제 이상을 풀어 보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했었던 그 과정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이번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는 이게 기출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시즌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장 가서 보시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 혹은 약간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반복해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시게 될 문제들과 가장 유사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정말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테마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과정 자체가 제가 3개월 과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2, 11, 12, 1 3개월 동안 할 생각을 두고 제가 과정을 열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좀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복습할 시간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시간도 많이 드리도록 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 열었고 이 과정에서는 모두 하게 되냐면은 우리 행정절차법이랑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이 네 가지 법을 우리가 안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과정에서 다 하시게 돼요. 다 하시게 되어서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소화하게 될 거다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항상 홀수번을 풀어오세요라고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 거고 짝수번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용도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일단 홀수번은 숙제니까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짝수번은 홀수번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짝수번을 푸시는 용도로 복습을 하되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거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배운 부분까지 쫙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홀수와 짝수까지는 제대로 보시는 연습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적인 것은 기본서까지 배운 내용까지 한번 쭉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기본 여기 나와 있는 홀수 짝수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수업 때 홀수번 위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짝수번 문제도 건드리는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수업 때 풀어드리도록 할 문제들은 각자 숙제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 모의고사, 여기서 안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 안 나오는 공무원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긴 하거든요. 내년 시험 보실 때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메꿔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제 책에 나와 있었던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또 엮어가지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실상 거의 빈틈없이 공부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른 수험생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대비하러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 1000문제 정도는 훨씬 넘는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OT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거든요. 제 기출 문제만 잘 소화하면은 다른 문제집 절대 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 있었었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떤 문제보다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문제집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차고 넘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만 잘 소화해도 벅찰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일단 문제를 구성을 할 때도 약간 이런 테마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23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작년 버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겠죠. 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22년 버전에 23년 대비 버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여기 올해 넣었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출 문제에 넣었는데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작년판에 있었던 거고 올해 이제 넣게 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3번, 4번 지문이 여기랑 겹치면은 굳이 또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근데 요거는 안 겹쳐. 그럼 안 겹치는데 하필 공교롭게 여기 있는 1번 지문이 그동안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왔었던 지문이에요. 그럼 뺐어요. 이걸 빼고서 이 지문을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문제에는 단순히 21년 중 9까지 9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문제 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차를 문제를 푸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제가 이런 문제들은 뒤에다가 응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가 응용이란 말 나오고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막 문제를 바꿔가지고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기출문제를 그냥 여기에다 껴 넣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출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지만 이 문제는 여러 회차를 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러 회차의 지문을 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니까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반복을 할 때 답을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는 답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자 이제 답을 체크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답을 체크할 때 내가 1번이라고 체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맞았으면은 다행인데 틀렸어요. 틀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요. 한 번 틀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보기를 바꿔 놓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똑같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똑같이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볼 때 뭘 썼었는지 모르니까 새로 푸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근데 내가 또 풀었어. 또 틀렸어. 그때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답을 체크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틀렸어. 그럼 이렇게 체크해요. 그럼 나머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 번째 볼 때도 내가 뭘 틀렸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새로 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풀었어. 그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놔. 요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은 내가 여러 번 틀렸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막 이렇게 돼. 이런 거는 조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안 읽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렇지만 10번 틀렸다 이런 거는 약간 좀 나를 좀 내가 소방대원을 하긴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뜻이겠고 어쨌든 한 세네 번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사람 수준으로 틀릴 수 있는 수준이니까 내가 머리가 심하게 나쁜 거 아닐까 이렇게 막 자괴감 가질 필요 없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데 한 8번, 9번 정도는 좀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직 기출 문제는요. 여기 단 한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냐면은 그건 따로 풀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20문제로 완성된 작년은 25문제였지만 20문제로 완성되어 있었던 기출 문제를 따로 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푼 다음에 소방직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회차별로 18년도 소방직, 19년도 소방직, 20년도 소방직 문제만 따로 풀어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 있으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 뭐 기출 문제의 3개월 동안의 시즌이구나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서는 챙겨 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 수업 특성상 항상 문제만 풀어드리는 때도 있긴 하겠지만 기출 그 기본서랑 연계시켜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책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피드백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교차시켜드리는데 그런 작업도 여기서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서가 있으신 분들은 챙겨 오시면 되겠고 만약 기본서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 있는 그런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의 내년 시험을 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출 문제, 기판력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기.
라고 해서 여러분 기출을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쟁점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것을 답으로 뱉어낼 수 있을 능력을 키우는 게 3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진도 바로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페이지로 이제 넘기시게 되면은 챕터 1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과 행정법이라는 테마가 등장을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숫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공무원 시험들 다 모아놓은 건데 3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건 눈치를 치셔야 된다 뜻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개념을 잡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건데 행정은 처음에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면은 권력 분립에서 탄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법을 만들 수 있는 힘과 그다음에 판결할 수 있는 힘과 법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절대적으로 강했었던 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왕이 1789년도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왕의 목이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승리를 쟁취를 했으니까 그동안 왕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3가지로 쪼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제정한다라는 표현 씁니다. 법을 만드는 작용을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사람을 때렸는데 사람을 때리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테마들 거고요. 사법이 하는 역할이. 그다음에 행정은 법을 실행시키는 역할, 집행, 실행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이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소방도 행정이고 군사도 행정이고 병역도 행정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행정이다 보니까 요 한마디로만 갖고 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것 좀 정의 좀 해달라고 유명한 대학자 포르스토프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한테 행정을 좀 정의해 주세요라고 맡기게 된 겁니다. 그 학자님한테 좀 행정을 정의해 주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르스토프가 그럼 내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참고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당시에 있어봤자 책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정이 원래 왕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옮게 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르스토프 학자도 내가 정의는 못하겠다. 단 대충 묘사는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명언 남기인데 첫 번째가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행정 주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행정부에 의해서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행정은 공익을 위한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은 항상 기승전 공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항상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걸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세 번째는요. 행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규율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체적 사실관계.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행정은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컨대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미성년자는 술을 판매했다던가 뭔가 소득이 발생했다던가 뭔가 어떤 일이 사단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여한테 영업정지도 하고 면허정지도 시켜버리고 세금 부과도 하고 입대 명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움직이게 되고 또 행정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작용이다라는 표현, 적극적인 작용. 이게 사법과는 반대가 돼요. 사법은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판사는요 누군가가 사건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라고 제기가 돼야지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정의롭게 지나다니다가 내가 알아서 판결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송 제기를 해야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행정은 누군가 신고를 하든 말든지 행정이 알아서 가가지고 단속하러 다니고 세금 부과하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보다라고 한다는 것도 이제 가볍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또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 형식. 아시겠지만 공법을 가지고 행정이 행해지기도 하고 사법을 가지고 행정이 행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법 형식을 가지고 행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행정은 뭐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업 정지도 무조건 1개월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고를 수 있게끔 뭔가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